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결국 터질 게 터졌죠. 삼부토건 갑작스럽게 이제 거래정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거래정지 됐습니다. 현재 구간을 여러분 살펴보면 분명히 우리가 이 상패빔이라고 말씀드렸고 매도 타이밍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좀 보면은 매매 거래 정지 및 정지 해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매매 거래 정지 사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사실상 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이 파산이라는 거거든요. 그 회사가 돈이 없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삼부토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분명히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 잠깐만 좀 보면은 자, 보게 되면은 삼부토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상패 가능성에도 주가 오른 삼부토건 감사 시즌 기현사항 이러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삼부토건 뭐 한다? 상패빔 터졌다 라고 말씀드렸고 전략매도 준비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부토건 관련돼서는 우리가 2월 6일 주가 오를 이유가 없다 상패빔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기사 한번 잠깐 보면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삼부토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삼부토건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개시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정관리 신청 사유에 대해 경영정상화 및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이라고 얘기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끝난 것인가? 확인해 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회생 절차라는 게 뭐죠? 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핵심 뭐예요? 돈이 없다.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 이 돈이 결과적으로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해결되면 다시 거래는 재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이 거래가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열어볼 건데 분기보고서에서 재무제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연결재무제표 봐야겠죠. 자,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요약 재무제표 봐도 되는데 자, 우리가 유동자산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3000억이 유동자산이 있었어. 현금자산은 100억 있었고요. 그죠? 매출채권도 1100억 있었고 재고자산도 1700억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동부채 관련된 부분이죠. 저기 보면 유동부채가 얼마? 3400억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부채가 지금 너무나 많아요. 부채가 거의 3700억 정도 있는 거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가 초과하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 자산에서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거여서 이 부분 자체가 현재 회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발점이 됐을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삼부토건의 지금 구간에서 과연 거래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돈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요걸 보면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존 신청일자 2월 24일 그러니까 우리 조금 약간 우리가 고민되는 건 이거 제가 봤을 땐 채권자 협박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채권자가 주식을 들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 돈 갚으라고 압박하지 마. 압박하지 마. 너희 압박하면 우리 그냥 거래정지 시켜버리고 돈 못 갚는다. 우리 너희 주식을 어차피 벌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뭐라는 가만히 있어라. 돈 갚을 때까지 협박한다는 걸 보여. 보면은 당사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2월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이게 거래정지가 고의적으로 지네가 거래정지를 해버리는 거잖아. 감사 의견 안 나왔는데 이게 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요게 풀리면서 지네들이 회생 절차 개시를 취소하거나 풀리면서 주가 폭등하면 설거지빔만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설거지빔. 요거 좀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생 절차를 회사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죠? 회사에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 구간에서 내일이나 뭐 다음 주나 단기적으로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 일단은 지금 구간에 생각할 수 있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보면 자, 뭐 어쨌건 당사는 재산 보전 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을 접수하였다. 서울행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자, 여기 내용이 나오죠.
회생 절차 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심사를 통한, 그죠? 심사를 통한. 그럼 요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회생 절차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래 정지가 풀리겠죠. 감사 보고 나오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고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물량을 싸그리 털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겠죠. 작전 그림은 이게 이제 정말 작전이라고 하면 여기에 결과적으로 이 앞쪽 구간에 매물에 있던 부분들이 매물 소화를 진행하다가 매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매물 소화를 하고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매물 소화가 안 돼. 꽉 쥐고 안 나와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소화돼야 주가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악재를 터뜨려서 이 구간의 매물을 싹 다 장초반에 받아서 어떻게 그대로 날려서 설거지하는 이 방향도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 전환사채라는 공짜 돈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버린다? 좀 말이 안 되거든.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전환사채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환사채 관련돼서 자 보면은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들 10만원 10억 10만원 10억 자 정정후 아니 사채를 취득하는데 취득이 10억 했다는 게 말이 되나? 100만 주. 아 100만 주만 샀다는 거구나. 100만 주. 10만 10억 100만 주만 산 거네요. 100만 주.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 한번 해보세요. 요거. 자, 요거 읽어보면 되겠죠. 25년 2월 24일 이사회 결정으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매각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철회 및 자녀 전환사채를 소각하는 건이다. 자, 전환에 관한 사항은 주식 총수 대비 비율, 본 보고 제출 현재 발행 주식수 2억 2천만 주에 대해 전환권 507만 주를 포함 전환에 따라 발생한 주식 100만 주를 포함해 계산하였다. 전환가액이다. 매수자가 매매대금 입금 전 매도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계약 후 본계약은 해지된다. 자, 매각 대금이 분할 입금되는 경우 어쩌고 약금 1억, 중도금 3억 5천. 자, 만기 전 취득한 사무사채 98억 중 10억 원은 매각하였고 자녀 전환사채 88억은 전량 소각 예정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왜 도대체 전량 소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소각을 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주주를 위해서 소각을 하는 거거든요. 전환사채를. 근데 얘네가 주주를 위한 애들이 아니잖아. 그죠? 88억 3천만 원을 왜 도대체 자기 돈으로 소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팔면 돈이 들어오는데? 팔면 80억 벌 수 있는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땐 꾸릿꾸릿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소각한다고 하고 소각 안 할 수도 있겠죠. 소각한다고 하고 소각 안 하고 그냥 또 다시 팔아먹을 수가 있겠지. 저는 그래서 이게 소각 예정이다 믿진 않습니다. 믿진 않고 요거 결과적으로 한번 주가 띄워서 팔아쳐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각한다고 소각 안 해놓고 주가 부양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전환사채가 만약에 회생 절차가 만약에 풀린다라고 하면 다시 철회된다고 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전환사채가 지금 이제 소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어차피 얘네가 상패당하고 어차피 거래정 당할 거라면 이런 회계 절차 공시 아무것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소각한다고 해놓고 여기서 어떻게 주가 다시 올려 쳐놓으면서 전환사채도 안 나오겠다. 사람들이 막 매수하겠지. 그치? 전환 소각됐다고 하고 그럼 여기서 매수세 붙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환세 상장시켜서 설거지 해버리는 거죠. 왜? 주당 900원, 주당 800원이니까 두 배 먹고 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제 생각에는 삼부토건은 분명히 제가 계속 경고를 드렸죠. 삼부토건은 상패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날 2월 6일이죠. 상패빔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몇 번이요? 010 9201 자 6329로 숫자 3번 남기셔서 텔레그램 반드시 들어오세요. 아마 좀 걱정 많으실 텐데 삼부토건 뭐 간다 하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삼부토건 간다 많았을 텐데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2월에 정리해야 된다. 자 3번 숫자 3번 남겨주시면 회생 절차 다시 한번 철회될 때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 한번 잘 대응해보자. 3번 남기시면 텔레그램만 초대해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대응에 대한 준비 미리미리 하고 있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남기라고요? 010-9201 6329로 숫자 3번 남기시면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정지당하셔서 정신이 없을 텐데 제가 원래 히든 종목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에 필요하신 분만 받아가세요. 요거는 그 3번 일단은 우리가 대응이 중요하니까 숫자 3번 남기시고 조선 관련돼서 필요하신 분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건 4배가 올라갔던 로봇줄을 한번 맞췄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LNG선 관련된 부분들 매출이 80%입니다. LNG선에 들어가는 기자재, 필수 기자재가 결과적으로 2027년에서 28년도까지 이미 다 계약이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근데 주가는 박스권 상단이다.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히든 종목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조선 히든주 반드시 체크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조선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랐다.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